자, 그래서 지금부터 2차 전지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2차 전지 급등락의 곡포 확산, 소외주로 시선 쏠린다.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종목들이 거의 소외주거든요. 아주 그냥 우리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많이 떨어지더라고. 반도체도 많이 떨어지고, 도대체 OLED도 많이 떨어지고, 전기차도 많이 떨어지고, 분명히 반도체 주가가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어제 다 난리가 났죠, 반도체가. 자, 2차 전지가 조정 들어오자마자 이번에 우리 급등한 종목 뭘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어제 인텔이 시간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실적 예상 상회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의 한 7%째 급등하고 있고 지금 올라갔죠. 반도체를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쪽에서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많은 대장주 역할을 해요. 그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이런 친구들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굳이 주식을 사려면 한미반도체가 대장이긴 한데 이왕이면 이런 데 있는 거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더 뛸지 올라갈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뭐 공무도 세력이 누군지도 모르고 단지 제가 주식을 사려면 그냥 이런 데 있는 종목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많이 올랐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보다는 좀 낮은 데 있는 친구들 위주로 보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 위주로 몇 개를 볼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이제 반도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뭐 별로 나쁜 게 없어요. 특히 반도체하고 관련해서 2차 전지 사업을 한 친구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SFA 반도체를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반도체 후공정 기업 중 최선호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저건 이제 기사일 뿐이니까. 또 하나가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4분기부터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재물을 좀 봤어요. 우리가 또 기사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믿어야 되죠. 모든 투자를 할 때는 저도 주식 유튜브 하지만 저 믿지 마요. 제가 에이코프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했다고 포스코 얘기했다고 저를 믿지 말고 본인을 믿어야죠.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지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본인 스스로 공부해야죠. 이 친구의 재무 상태는 어떻고 이 회사가 뭐를 하는 회사인지 이런 걸 잘 보고 있어야죠. 그래서 나의 피 같은 돈을 갖다가 과연 이 회사를 사도 되는지 이런 걸 결정해 놓고 하는 거죠. SFA 반도체 일단 차트 보기 전에 재물을 먼저 볼게요. 재물을 보게 되면 이 친구가 PBR이 2배예요. 사실 이 PBR이라는 건 가치라는 건 이 그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적 평가예요. 내가 속한 섹터, 이 주식이 속한 섹터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반도체에서 2.0은 높은 거 아니에요. 철강주가 2.0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전력설비가 2는 조금 높아요. 그런데 반도체 성장주에서 2는 사실 높지 않아요. 이게 5, 6인 것도 많으니까. 자, 퍼는 일단 21배를 받고 있죠. 꽤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 친구의 시총이 얼마냐면 9,200억 정도 돼요. 근데 매출이 사실은 시총을 잘 못 따라가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SFA 반도체가 그동안 바닥을 치고 있었고 영업이익이 1분기에 적자가 났어요. 이번에 흑자가 기대가 되는데 이게 작년 12월 분기 대비는 한 2배 정도, 2배는 아니더라도 한 50% 이상 올라갈 것 같고 현금요율이 463%인데다가 부채비 37%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위험하진 않아요. 특히 주당 순이익이 이번에 좀 역전될 것 같죠. 플러스로다가 재무 구조가 이 차트, 이 지표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후공정을 해요. 제가 선공정하고 후공정 알려드렸죠. 선공정이라는 건 어떤 데가 요리를 해. 그러면 그런 재료들을 많이 준비하고 잘 다듬는 과정을 그 선공정이라고 하거든요. 후공정은 그러한 요리를 갖다 할 수 있는 재료를 갖다가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 요게 후공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섹터는 후공정하고 비메모리예요. 특히 차량용 반도체 이쪽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엄연히 이렇게 후공정 분야를 하는데 이 친구는 메모리 쪽이 좀 많아요. 메모리 쪽이 80%가 되고 아마 비메모리가 25%인데 어쨌건 이 친구들은 굉장히 이 삼성전자라든가 그죠? SK하이닉스라든가 이렇게 이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해요. 거래처들이 좋죠. 굉장히 좋아서 이 친구의 재무라든가 성장성까지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과연 차트의 위치는 어딘지 봐야지. 아무리 주식이 좋아도 제가 이런 데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20개월 선을 돌파해주는 자리에 있죠. 그냥 이번 달 종가상 20개월 선만 깨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31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거든요. 31일 거래일 종가상 그냥 20개선을 깨면 안 돼요. 대신에 당연히 여기도 가고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나 하나머티리얼즈 간다리 이런 데 간다는 거죠.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를 좀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게 사야 될 자리가 20개선을 돌파해주는 바로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SFA 반도체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개선만 깨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애가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20개선만 깨지 하면 된다고 그랬죠. 쭉 따라 여기가 있어요, 이제. 이제는 못 사죠.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해서 여기서. 그죠? 제가 처음 얘기한 자리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인데 이게 포스콜린스랑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콜린스 제가 여기서 얘기했고 두 번째 여기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매수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얘를 사기엔 조금 부담되죠. 물론 5일선만 안 깨면 또 살만은 해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좀 많이 샀어요. 그것도 장내 샀어요. 장내. 어제 장내에 사는 바람에 그냥 올라갔어요. 어제 이 주식 끌어올리신 분 중에 한 분은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님이 되실 것 같아요. 뭐 뉴스에 떴으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 자, 그런데 어쨌거나 5일선만 안 깨면 사볼 만은 하고 또 회장님께서 사셨다니까. 그는 대신에 월봉의 이치가 낮진 않죠. 근데 이 회사의 성장성은 좋아요. 이전 고점까지는 갈 거고 이걸 돌파해주게 되면 한미반도체처럼 더 올라가겠죠. 그죠? 자, 볼까요? 절대 이게 제가 조성 엔지니어링 들고 계신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그냥 여러 가지 아는 것 뿐이죠. 얘 왜 이래? 이제 잘 써주면 안 되겠니? 자, 이렇게 보시면 한미반도체도 예전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이전 고점들 여기가 좀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만 뚫어주면 날아가겠는데 뚫긴 뚫었었어요. 이렇게 빵 뚫어놓고서 그 다음 달 조정이 들어왔죠. 한 달 쉰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쉬는 동안 이렇게 매물대를 안 깨죠. 이렇게. 그리고 또 날라갔죠. 그죠?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조성 엔지니어링이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원체 회사 성장성은 좋은데 그냥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샀으면 너무너무 좋았고 여기서도 좋았다는 얘기인 거죠. 대신에 조건이 이전 고점 뚫어주게 되면 다음 달 쉴 수도 있고 요렇게 요 근처 그러니까 23,000원 근처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일 좋은 자리를 한 번 줬었고 두 번 줬었고 세 번째 또 줄 것 같아. 이런 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고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이 떼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사라. 괜찮다. 이 친구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죠. 이렇게. 요번에 이제 삼성 엑시트 때문에 떨어지긴 했는데 복귀해줬죠. 역시나 이 친구도 그냥 월봉에서 보게 되면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주성 엔지니어링 간자리 이런 데 갈 수 있는 확률 무조건 간다 못 간다가 아니고 어떻게 맞춰 모르는 거예요. 20개선과 60개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큰 거예요. 어디까지나 확률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고 SFA 반도체에서 제가 저번에 MK전자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MK전자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MK전자는 우리나라 솔더볼 이쪽에서는 3위 정도예요. 자, 이번에 재생원료 가능한 반도체 패키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요게 6월달 얘기예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MK전자는 이 솔더볼 쪽에서도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고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의 AI 수혜주로다가도 많이 거론이 돼요. 그래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오늘 보니까 환경부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 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뭐 저것 때문에 오늘 뛸지 안 뛸지 저는 모르겠어요. 뉴스는 참고사항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월봉의 이치를 봐야죠.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MK전자를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가 이제 이런 데였었는데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서 이런 데서는 못 사지만 다시 바닥을 찍었죠. 그래서 이 바닥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월봉에서 똑같아요. 아까 한미반도체나 SFA 반도체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그냥 20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안 깨고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깨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당연히 전고점도 갈 테고 여기도 가고 때에 따르면 여기도 가겠죠.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자리 그러니까 아까 에코프나 포스콜딩스처럼 높은 데가 아니죠. 그 친구도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주식을 어디서 볼 줄 알아야 되냐면 바로 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근간에 원체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강하면서 이 친구도 떨어졌거든요. 제가 하나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식을 무서워할 자리는 월봉 고점에 섰을 때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만약에 시청자분들이나 멤버의 지금 계좌가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70%, 80%짜리가 있다면 분명히 예전에 월봉 고점에 쫓아갔을 거예요. 바닥에서 사가지고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무서워해야 되는 건 우리가 아니고
월봉 고점에 올라가신 분들 무서운 거죠. 여기는 당연히 단기 단타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이런 데서는 중장기적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죠. 하루하루 무수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또 하나가 요새 시장에서 가장 시끄럽거나 좀 복잡한 애들, 좀 정신없는 친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HMM이죠. 매각건이 있어요. 여기 있죠. HMM. 요새 조금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중인데, 자, 글로벌 세아가 HMM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모르겠어요. 뉴스니까. 자, 누가 품든 간에 저 친구를 품으면 제게 15일 올라간다네요. 야. 그러니까 HMM 품으면 갑자기 대기업이 돼버리는 거야. 안 그래도 대기업들이 많이 지금 이제 HM을 넘보고 있거든요. 자, 저건 뉴스고, 우린 자리를 봐야죠. HMM은 수급계열선인 60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안 깨고 있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봉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16,000원만 깨지 않으면 굉장히 살만해요. 그러면 인수가 잘 마무리되고 막 누가 뭐 산대야 덤빈다 그러면 순간 빵 때리겠죠. 그냥 거기서 팔면 돼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거나 누구한테 인수가 완료가 되게 되면 깨끗하게 재료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쫓아가서 하면 늦어요. 그때 가서 막 어디로 넘어간대. 인수가 됐대. 확정이 됐대. 근데 주가는 여기 있다. 그럼 재료 소멸이 돼버려. 그때 사시지 말고, 그죠? 지금 누가 인수한데 뭐 한 대 할 때, 이럴 때,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주식할 때 왜 그 대선 조준 좋아하잖아요.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를 대비해서 막 주식시장에서 막 관련주들이 싹 뛰죠. 실질적으로 결과는 당선 결과가 나오기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다 끝나요. 주식들이. 다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어요. 벌써 그거에 관련된 주식들은 3개월 전에 벌써 바닥에서 다 올라가요. 그럼 막상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폭락하죠. 그죠? 그렇듯이 나중에 재료 소멸되기 전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중에 인수가 확정되거나 이러면 그때는 상당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34분이 됐네요. 이제 HLB 얘기 좀 해볼게요.